자, 72페이지에 뜬금없이 가는 점으로 나타난 이레스 오비탈. 갑자기 이레스 오비탈 이런 애가 갑자기 등장했어. 앞에서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 오비탈은 뭐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곳에다 발견될 가능성 있는 곳에 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그 점들을 가지고서 모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걸 점을 찍어봤더니 이런 모형이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대충 점이 어디 밀집되어 있는지 보이기는 해. 근데 우리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곳에 다 점을 찍었다고 해서 점이 한 개만 찍혀 있는 곳이나 뭐 이렇게 점이 적게 찍혀 있는 곳까지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약간 이런 게 모호한 상황이 되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90%까지를 기준으로 경계면을 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왼쪽처럼 이렇게 가처럼 점을 막 찍어서 발견될 확률을 막 다 따진 다음에 그 확률이 90% 이상 되는 곳 경계선을 잡아가지고 그 안쪽까지 오비탈의 모양으로 잡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경계면 90%인 경계면으로 그림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렇잖아. 오비탈은 전자 발견될 확률을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무슨 이레스 오비탈 설명도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이런 게 등장을 해. 오비탈에 대해서 조금 알기 위해서 미리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1시간에 일단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레스 오비탈 뭐 이런 오비탈에 대해서 또는 전자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다시 말해 연속되어 있지 않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설명하는 전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자수라는 수치를 이용을 할 거거든. 이 양자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비탈과 양자수라고 나와 있는데, 오비탈은 양자수라는 숫자야, 숫자. 이 숫자로 결정이 된다. 오비탈이 뭐였어? 전자가 존재할 그 부분에 대한 확률 분포였잖아. 그 확률 분포가 이 숫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잘 생각해야 돼. 이제 뭘 다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외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 네, 양자역학, 이게 일종의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인데, 전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어까지는 괜찮거든? 전자가 존재할 공간을 명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자가 배치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전자가 존재할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지 못한 채 그걸 확률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수식으로 전개하면 수식이 너무 복잡해져. 물론 수식으로 전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양자수에 대해서 오늘 일단 설명을 할 거야.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일단 머리에 넣어. 아, 양자수라는 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용해서 오비탈이라는 애를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거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수치를 얘기할 때, 그걸 가르칠 때부터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외우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숫자들의 여기에 일단 이 박스 안에 일단 3가지가 나와 있고, 실제로 양자수라는 게 4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 4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 번에 다 설명해 버릴 거야. 너희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것, 주 양자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n이라고 써 있어요. 얘가 시작이야. 근데 너희들 보어의 원자 모형 있잖아. 보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라고 불리우는 이 모형은 중심에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가 다니는 궤도가 있잖아. 껍질이 있잖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제였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껍질 n은 1, 두 번째 껍질 n은 2, 세 번째 껍질 n은 3, 무한대 껍질까지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때 여기 이 n이 저기서 말하는 주양자수예요. 다시 말해 주양자수는 보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던 수치고, 이거는 껍질하고 관련된 거야. 껍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어? 1 이상의 정수값으로 나타내어지는데, 1부터 시작이야. 정수로 나타내지는데 1부터 시작이면 결국은 다 자연수겠지? 그래서 1부터 나타내지는 이 숫자는 보어 모형에서의 전자 껍질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몇 번째 껍질이냐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이 n 값을 이용해서 그 껍질의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어. 선생님 지난번에 에너지 계산한 껍질의 에너지 준위 식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n제곱분의 몇으로 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당하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것도 이 주양자수라는 값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전자 배치에 관련된 것으로 기본이 주양자수. 그 주양자수로부터 파생되어서 두 번째 양자수가 등장하는데, 메인이 주야,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고 하고, 이 두 번째 양자수, 이 주양자수에 영향을 받는 이 양자수를 부양자수라고 부르고 L이라고 써요. 또는
방위양자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책에는 부양자수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부양자수라는 걸 기억하면 돼. 얘는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는 값이고 시작이 어디부터야? 0부터 시작해. 0부터 어디까지냐면 n-1까지 존재할 수 있는 값들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 주양자수가 1이잖아? 그러면 부양자수는 0부터 시작이잖아. 근데 0부터 어디까지 있다고? n-1까지 있으면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는 0 하나밖에 없겠지. 근데 부양자수가 뭘 결정한다고 써있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어떤 오비탈인지 그 종류를 결정하는 건 부양자수란 말이야. 부양자수가 0이 됐을 땐 어떤 오비탈이냐면 S오비탈이라는 아이가 존재하게 돼. 그래서 부양자수가 0이면 S오비탈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만약에 부양자수가 1이잖아? 2잖아? 두 번째 껍질이야. 그럼 부양자수는 0부터 시작이잖아. 0부터 n-1까지 존재하니까 0하고 뭐가 있겠어? 1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그러면 부양자수가 0일 때는 오비탈이 S오비탈이라고 했고 부양자수가 1이면 다른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부양자수가 1일 때 존재하는 오비탈을 P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럼 주양자수가 3이면 n이 3이면 자 n이 3이면 부양자수는 0, 1, 2가 존재할 수 있겠지. n-1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양자수가 0일 때는 S오비탈이 존재하고 1일 때는 P오비탈 2면 또 다른 오비탈이 등장하는 거지. D오비탈 이런 식으로 주양자수가 증가해서 껍질이 하나씩 뒤로 가면 갈수록 오비탈의 종류가 점점점 많아지게 돼.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게 돼요. 뭐 네 번째까지 해보면 네 번째는 n이 4면 부양자수는 0, 1, 2, 3 있겠지. 0이면 S, 1이면 P, 2면 D, 3이면 F. 그러면 그 다음에는 F 다음에 더 뒤에 또 존재할 수 있겠지. 그래서 F 이후로는 F, G, H, I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디까지 있겠어? 껍질이 어디까지 있다 그랬어? 무한대 있다 그랬지? 그럼 사실 이 오비탈도 무한대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주기율표상으로 보면 7주기까지 정도가 메인이니까 7번째 껍질 정도까지가 의미가 있다고 보면 이제 이 오비탈도 그 정도의 선 이상은 잘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정도는 커녕 F도 잘 등장하지 않아. 여하튼 그러하다. 그걸 알아두면 돼. 이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걔네들의 모양도 좀 달라져요. 그 앞에서 나왔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오비탈 무슨 오비탈이라고? S오비탈은 이런 모양이야. 이 모양 이름이 뭐야? 구지 구형으로 있는 존재하는 오비탈이에요. 근데 이 S오비탈이 지금 보니까 어디부터 있어? 첫 번째 껍질부터 계속 등장하잖아. 그럼 그냥 S오비탈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S오비탈인지 알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그냥 S라고 안 하고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이런 식으로 쓴다고. 앞에 주양자수 같이 써줘요. 얘는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P오비탈, 세 번째 S, 세 번째 P, 세 번째 D 이런 식으로 주양자수를 오비탈의 앞에다 써서 몇 번째 껍질에 있는 그 오비탈에 해당하는가 라는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야. 오비탈의 모양이 S오비탈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P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이고. 자, P오비탈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거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다 찍었더니 P오비탈에 해당하는 아이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전자의 분포는 이렇게 존재하는 분포를 가진다는 거야. 무슨 모양처럼 보여? 니네 그냥 봐봐. 뭐처럼 보여? 그냥 뭐 물방울 두 개. 무한대 아령형이라고 불러요. 아령 같지 않지만 아령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P오비탈의 모양은 아령형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양자수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양자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 세 번째 양자수는 이렇게 불러요. 자기 양자수라고 불러요. M, L. 옛날에는 그냥 M이라고만 썼는데 요즘엔 M, L이라고 표현해. 이름은 자기 양자수,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하는데 자기 양자수는 뭐 자기장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냐 뭐 약간 이런 의미를 좀 지닐 수 있고 값은 L의 영향을 받아. 부양자수의 값에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존재하는 정수값이야. 그러면 부양자수 L이 0이면 자기양자수도 그냥 몇이겠어? 0일 거 아니야. 근데 0이면 어쩔 수 없이 0인데 1이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부양자수가 1이면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부양자수가 2면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뭐라고 써 있어? 얘가 가지는 의미, 이 자기양자수의 의미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야. 오비탈의 방향, 그럼 0의 방향과 1의 방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해. 일단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양자수가 0이잖아. 여기 해당하는 숫자가 0 하나지. 하나의 숫자밖에 없어. 그 하나의 숫자밖에 없다는 건 한 가지 방향밖에 없다는 거야. 한 가지 방향밖에 없다는 건 방향성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S오비탈을 그림을 나타내면 구형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이 축에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 있어? 원자핵을 원점에다 놓는다고 치면 다른 모양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얘를 어디서 바라봐도 모양이 어때? 똑같잖아. 특별히 방향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의미는 이거인 거야. 축에다 배치했을 때 한 가지 모양밖에 없어. 한 가지 형태로밖에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 방향성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지금 몇 개, 숫자가 몇 개 존재해. 자기양자수가 3개 존재하잖아. 방향이 3개인 거야. 아까 나왔던 그림을 보면 이 아령 모양은 X축에 배치를 하는 모양이 있고 또 Y축에도 배치를 해볼 수 있고 여기 Y축에 또 배치할 수 있고 Z축에도 배치할 수 있어요. 이 축, 우리가 여기 원점을 원자핵이라고 놓으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얘네들을 3개의 축에 X, Y, Z축에 각 축을 기준으로 하나씩 배치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배치할 수 있는 방향이 3가지가 존재한다 해서 방향성이 3개다 이렇게 말해. 그럼 P오비탈의 존재하는 전자를 확률적으로 막 나타내면 X축에 배치되는 모양을 가지는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고 Y축에 배치될 수도 있고 Z축에 배치될 수도 있는데 요 하나의 모양, 요 하나의 배치, 요거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만큼의 전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3개로 나누는 이유는 S오비탈에 그 구형 하나 형성되는 만큼의 전자가 분포하는 그거와 동일한 만큼의 전자가 P오비탈의 저 하나의 모양, PX 또는 PY 또는 PZ 하나의 모양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귀찮으니까 매번 모양을 그릴 수는 없잖아. 맨날 모양을 뭐 이렇게 동그라미, 아령 이걸 그릴 수 없고 D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5개가 있는데 모양이 훨씬 복잡하게 생겼어. 그림으로 다 그려서 나타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상자로 표현할 거예요. 상자. 그래서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상자를 하나로 나타내 준다는 거지. 근데 P오비탈은 각각이 하나를 차지하는 거라고 보면 상자로 나타내면 3개의 상자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S오비탈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라고 치면 그 개수의 3배만큼의 P오비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D오비탈은 방향이 5개니까 5개의 상자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보어가 말한 전자 껍질의 개념을 지금 다 버리지는 않아. 버리지 않고 끌고 갈 거야. 그런데 그 개념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전자는 보어가 말한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딱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배치되는 걸 확률적으로 막 설명하다 보니 결국은 보어가 말한 큰 껍질이라는 큰 개념 안에 진짜 전자가 배치되는 곳은 안에 있는 속껍질 같은 느낌의 또 다른 개념이 서브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받았어. 그럼 화장품 택배 상자가 올 거 아니야. 그럼 택배 상자를 뜯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 택배 상자를 뜯으면 화장품 상자가 있을 거 아니야. 화장품 상자를 열어야 화장품이 있지. 화장품을 전자라고 생각하면 화장품이 들어있는 화장품 상자는 오비탈이고 그 화장품 상자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가 껍질의 개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실제로 완전히 똑같진 않아. 어차피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껍질에 전자가 들어간다고 보지만 그 껍질에서 진짜 전자는 오비탈처럼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걸 다 할 순 없어. 다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어떻게 그냥 뭐 껍질이 각각의 껍질들이 오비탈이라는 걸 가지고 있구나. 그 오비탈이 껍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 껍질이 하나씩 커지면 커질수록 오비탈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개수가 많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의 오비탈을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하면 얘는 방향이 3개면 오비탈이 3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상자 3개로 그렸잖아. 그럼 하나의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동일해요.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갈 수 있어. 몇 개씩 넣을까?
하나씩 넣지 않고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는 마치 양성자 몇 개, 양성자가 3개면 전자가 3개 있잖아. 그 3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상자 하나에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럼 2개 채우고 나면 그 다음 상자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전자를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돼. 왜 2개까지 가능할까? 좀 어떤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양자수가 하나 더 등장하거든. 이건 뒤에 나올 거야. 스핀자기 양자수라고 해서 MS라고 표시되는 양자수가 한 개 더 등장해요. 이건 교과서에도 있어. 교과서는 74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 교과서에도 나와요. 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어디 존재하는지 알 수 없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그 와중에 자기 스스로 자전을 해. 자기 스스로 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스피는, 전자에 스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도는 방향이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였다는 거야. 그거를 슈테른이랑 게르라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전자를 쫙 쏴. 그래서 걔가 마그네틱, 자기장 사이를 통과했을 때 전자가 갑자기 스플릿돼요. 그래서 2개로 나눠져서 하나의 그러니까 전자가 나가는 그 선을 하나를 썼는데 얘가 2개로 스플릿돼서 이렇게 분리되더라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전자들이 자전하는데 자전의 방향이 2가지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하나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어떤 거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애도 있고 또는 위로 회전하면 아래로 회전하는 것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전자의 회전 방향이 2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양자수라고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스핀 양자수, 스핀자기 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냥 값은 그냥 둘밖에 없잖아. 그 값을 그냥 결정했어. MS라고 하고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2가지의 값으로 그냥 정의 내렸어요. 얘네랑 아무 상관없이 전자가 그냥 자기가 스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자수야. 그러면 하나의 상자 안에 들어갈 때 전자가 원래 2개 들어가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사실은 튀겨나갈 것 같지만 걔네들의 회전 방향이 있으니까 회전 방향이 반대인 애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의 반발력을 약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 2개가 존재할 수 있어진다. 그거 우리가 화살표로 보통 나타내거든. 그래서 한 개가 위쪽 화살표로 표시가 되면 다른 하나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지. 집어넣는 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할 거고 여하튼 이렇게 상자로 우리가 표현하면 오비탈의 방향성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다 채우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겠지. 두 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여기까지 있잖아. S 오비탈에 2개 들어갈 수 있고 p 오비탈은 상자 하나당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6개 들어갈 수 있잖아. 두 번째 껍질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8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 세 번째 껍질은 여기 2개, 여기는 6개, 여기는 10개. 그럼 총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18개 들어갈 수 있잖아. 자, 세 번째 껍질 전자가 총 18개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채운다고 배웠어? 8개 채운다며? 말이 안 되잖아. 뭔가 안 맞아. 뒤로 가면 어때? 네 번째 껍질에 오비탈 F도 있어. F는 방향성이 7개야. 그럼 F 오비탈은 이거보다 전자가 14개 더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32개 들어갈 거 아니야? 전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 채워진다면 근데 점점점 많이 들어가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채워지는 원칙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러하다. 결국은 전자가 원자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할 건데 그걸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자의 그 배치를 확률로만 설명할 거잖아. 그 확률 분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치를 만들어준 거야. 연속되어 있지 않은 양자화되어 있는 전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수치, 양자수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거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잠깐 다시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그래서 이런 양자수들이 있어. 각각이 서로 영향을 미쳐요. 주양자수가 일단 시작이고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아 부양자수가 결정되고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아 자기양자수가 결정된다. 각각에 따라서 결정하는 포인트들이 달라. 주양자수는 어떤 껍질이냐, 부양자수는 어떤 오비탈이냐, 자기양자수는 그래서 그 오비탈의 방향이 몇 개냐 요거를 결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와 개수에서 첫 번째 껍질 K 껍질이라고 부르지. 첫 번째 kop질 주양자수 1이에요. 그러면 부양자수는 0부터 시작해서 n-1이니까 요거밖에 없지.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인데 0이면 어차피 0이잖아.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오비탈 요거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상자로 치면 하나. 오비탈의 개수가 1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주양자수가 2니까 부양자수는 0과 1이 있겠지. n-1까지 있으니까. 그럼 0에 해당하는 것은 s오비탈이지. s오비탈은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어. p오비탈 1에 해당하는 건 p오비탈인데 p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였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3개의 방향이지. 그래서 p오비탈은 오비탈을 다 더하면 방향이 3개, 오비탈이 3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 상자 하나씩 그리면 얘는 상자 3개로 그린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오비탈은 총 몇 개야? 4개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은 0, 1, 2가 있고 그래서 S, P, D까지 있고 S오비탈은 한 방향 하나, P오비탈은 숫자가 3개 나오니까 방향이 3개, D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5개 있지. 그래서 오비탈의 총수는 9개인데 오비탈의 개수는 결국은 주양자수의 제곱만큼 하나의 껍질이 가지는 오비탈의 개수는 주양자수의 제곱과 같은 숫자를 가지게 돼요. 이거를 외워라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다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거 있지. 오비탈 모든 오비탈에 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전자껍질에 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오비탈은 뭐였어? S오비탈이잖아.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첫 번째 껍질은 핵에서 제일 가까이 있어서 공간이 어때? 좁잖아. 두 번째 껍질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존재하겠지. 점점점 껍질이 커질 거거든?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S오비탈이라도 어디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크기가 크게 그려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 S오비탈은 구형이고 구형의 1S는 요 정도 크기고 3S가 요 정도 크기면 2S는 그 중간 정도 크기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오비탈이 주양자수가 커져서 더 큰 껍질로 위치하는 오비탈들은 크기가 조금씩 커질 수 있구나. 더 존재하는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넓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방향성에 따라 말하면 오비탈 한 개가 가지는 전자의 수는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포를 점으로 찍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 같은 데 풀면 나올 수도 있는데 1S 오비탈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2S나 3S나 4S 점점점 오비탈이 커지잖아.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중간, 이 오비탈의 중간에 0인 부분이 존재해.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다 찍으면 점으로 막 찍다가 갑자기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또다시 존재하는, 그러니까 구형이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비어있다가 구가 뒤에 덮여있는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해. 우리가 그런 걸 노드라고 불러요. 전자 존재 확률이 내부에 전혀 존재하지 0이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알아두고 S오비탈은 내부에 1S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EP 그냥 그렇게 P오비탈 이렇게 놔두면 세 개를 다 함께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축에 따라 배치하기 때문에 어느 축에 배치되어 있는지 따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EPX 이렇게 하면 X축에 배치된 요 하나의 오비탈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개의 오비탈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 EP라고 하면 P오비탈 전체 세 가지 방향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EPX 이렇게 하면 그 중에 X축에 배치된 한 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그림 확인하기. 그래서 P오비탈에서는 원자핵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자, 이것도 하나 생각해야 돼. S오비탈은 구형이기 때문에 원자핵이 원점에 있어. 원자핵에서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방향과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P오비탈은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P오비탈은 원자핵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전자 발견될 확률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죠. 74페이지에 그림 2-2을 잠깐 보세요. 보어가 설명할 때 오비탈이 중요하지 않았잖아. 보어는 오비탈이라는 개념 자체를 뭐 확률 이런 거 얘기 안 했는데 다 맞아 들어갔잖아. 보어는 뭐로도 다 설명이 됐어? 껍질로 다 설명이 됐겠지? 왜냐하면 보어가 연구한 거는 뭐니까? 수소니까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 전자 간의 반발력 따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어가 제시한 원자 모형에 따르면 사실 같은 껍질 안에 있는 오비탈은 그 오비탈의 종류와 상관없이 에너지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두 종류의 ES 오비탈, EP 오비탈 다 존재하는데 보어에 의하면 결국은 여기 중에 어디에 전자가 들어가도 동일한 상태의 에너지 라인일 수밖에 없었다. 껍질만으로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왼편에 수소 원자의 경우 다시 말해 보어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어느 껍질에 있는지만 중요한 거야. 그 오비탈이 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같은 껍질에 있으면 S든 P든 ES, EP의 에너지가 똑같더라. 3S, 3P, 3D의 에너지가 똑같더라. 이랬다는 거지. 그런데 전자가 한 개만 더 있어도 전자 간의 반발력들의 문제 때문에 오비탈의 에너지가 아주 미미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 전자가 2개 이상만 되더라도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그 에너지, 오비탈들의 에너지 결국 뭐에 영향을 받냐면 걔가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와 걔가 부양자수가 어떠냐, 다시 말해 어떤 오비탈이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순서대로 가는 거야, 순서대로. 그래서 S 오비탈보다는 P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고 P보다는 D의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나 일단은 어느 껍질에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어느 껍질에 있느냐까지 다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건 어차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일 거 아니야? 그래서 1S에 있는 애가 에너지가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 중에는 2S 다음에 2P의 순서. 세 번째 껍질은 3S, 3P, 3D의 순서로 에너지가 높아지고 네 번째 껍질은 4S, 4P의 순서로 4P, 4D, 4F 이런 순서로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좀 이상해. 그림 잘 봐봐. 이상하지 않아? 네. 뭐가 이상해?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건 알겠어.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옆 라인을 살짝 봤더니 4S가 3D보다 에너지가 낮아요. 왜 그럴까? 지난번에 얘기했지? 껍질이 점점 뒤로 가면 주양자수가 커지잖아? 그러면 에너지, 그 껍질 사이 에너지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좁아진다 했지? 그래서 뒤로 가면 점점 좁아지는데 오비탈은 또 더 많아져. 그럼 그 좁은데 오비탈들이 막 배치되니까 에너지 준위가 뒤죽박죽 돼버려. 그래서 세 번째 껍질 초반까지는 괜찮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세 번째 껍질 후반으로 가면 D에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안정된 순서는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들어갈 거야. 그래서 3P를 넣고 3D에 못 넣고 어디로 넣어? 4S에 넣게 돼요. 그래서 3D가 비어있는 채로 4S에 먼저 넣고 나서 그 다음에 3D에 넣는 이런 전제 배치로 배치가 이어지게 된단 말이야. 뒤로 가면 더 복잡해지겠지? 4P하고 4D 뭐 F까지 나오면 그 뒤에는 더 뒤죽박죽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기율표가 엄청 복잡해져. 그래서 원래 우리 주기율표가 밑으로 쑥 들어가는 게 하나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밑에 보면 어딘가 띄어서 란탄족과 악티늄족 같은 거 띄어서 밑바닥에서도 이렇게 해놨잖아. 원래 더 펼쳐야 돼. 더 펼쳐서 더 계단 모양으로 막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걸 조금 더 압축시키느라고 밑으로 빼놓은 거야. 이런 오비탈들의 에너지 주기의 순서의 차이 때문에 전자 배치에 다양한 복잡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선 아직 배치를 하진 않았으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돼.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껍질이 같으면 에너지가 같아. 그럼 ES하고 뭐가 에너지가 같고 2P가 같고 3S, 3P, 3D가 또 같지. 그 다음에 4S, 4P, 4D, 4F가 같아요. 그런데 다전자 원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1S, 2S 다음에 2P가 더 크고 3S가 그 다음, 3P가 그 다음인데 3D보다 4S가 오히려 에너지가 작은 여기 뒤집어지는 역전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4P가 그 다음에 어딜까? 그 다음에 5S 그 다음에 4D 막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그래서 이게 교과서 75페이지 오른쪽 귀퉁이에 살짝 나와 있어.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럼 다 외워야 되냐? 아니 그냥 너네는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4S하고 3D가 뒤집어지는 요런 정도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더 뒤까지 하지 않아. 더 뒤까지 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내가 전자배치를 해보고 싶다. 해도 돼. 근데 시험에 안 내. 거기까지 안 해. 우리는 4S, 3D가 뒤집어지는 이런 정도. 껍질 사이에 껍질 간의 에너지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는데 오비탈은 점점점 많아지니까 오비탈마다 또 에너지 차이가 또 생겨.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졌다. 그래서 전자 배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평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되게 뒤죽박죽 이렇게 가게 될 거야. 그리고 아까 스핀자기 양자수 살짝 얘기한 게 여기 등장하지? 전자가 자전한다. 자전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위로 돌거나 아래로 돌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그냥 어떻게 하기로 했다?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로만 결정하기로 했어. 이름은 스핀자기 양자수라고 하고 MS라고 써요. 옛날에는 자기 양자수 M이라고 쓰고 스핀 양자수 S라고 썼었어. 근데 그러다가 약자를 좀 바꾼 거야. 그래서 자기 양자수는 ML이라고 쓰고 스핀 자기 양자수 MS라고 써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봐서 그렇고 사실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없지. 요 세 개의 양자수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아이야. 하지만 스핀 자기 양자수는 별개로 행동하는 그런 양자수다. 전자를 진짜 집어넣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지. 자, 확인하기. 하나의 오비탈을 지정하는데 지금 했잖아. 오비탈 하나만 지정한다고 생각하면 오비탈을 결정하는 건 어디까지만 있으면 돼? 자기 양자수까지만 있으면 돼요. 자, 세 개의 양자수가 필요해요. 뭐?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 양자수. 이렇게 세 가지 있으면 된다. 다음 양자수를 가진 오비탈. 자, 첫 번째 거는 주양자수가 일단 2.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1이면 무슨 오비탈? p 오비탈.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몰라. 여기가 마이너스 0 플러스 1이니까 얘가 x, 얘가 y, 얘가 z냐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임의의 수치일 뿐이야. 그냥 방향이 세 개다라는 거고 요렇게만 하면 x축 방향인지 y축 방향인지 z축 방향인지 모르고 그냥 이 p 오비탈이다. 요 이상은 알 수가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는 세 번째 껍질에 이거 뭐야? d 오비탈이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방향일 뿐이야. 그러나 그 방향이 어떻게 표시되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